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남북정상이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의 남북 불가침 선언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가 명시되긴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됐던 비핵화 분야도 평양 공동선언에 담겼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새로운 역사의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평양 소식이 가장 빨리 들어오는 프레스센터 연결해 봅니다. 황현택 기자. 네, 지금 프레스센터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후에 윤영찬 수석이 브리핑을 한 이후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각국의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공동선언문 합의에 내일 백두산행 발표까지 나오면서 숨가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 외신 기자들은 먼저 남북 정상의 기자회견 내용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겠다, 또 핵무기, 핵 위협 없는 평화의 땅을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나온 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 약속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해서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와중에 두 정상이 내일 백두산을 찾는다는 깜짝 발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내일 아침 일찍 평양국제공항에서 삼지연 공항까지 1시간 정도 이동하는데 각자의 항공기로 갈지 아니면 김 위원장의 참매 1호를 함께 타고 갈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문 대통령은 이 시간에 평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후에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북한의 새로운 집단 체조 예술 공연인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5만 명에 이르는 평양 시민들에게 1분에서 2분 정도 인사말을 할 예정인데 이 장면 역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네, 황 기자. 그럼 오늘 추가적인 브리핑 계획은 없습니까? 네, 윤영찬 수석은 보통 하루에 오전 9시와 오후 3시 이렇게 두 차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올 때마다 즉각 기자들에게 공지를 하고 브리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브리핑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연결해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택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쯤이면 만찬이 시작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만찬은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는 곳에서 진행된다고 하죠. 평양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당에 가보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식당이 정해졌다고 하는데요. 우리로 따지면 노량진 수산시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함께 보시죠. 평양의 젖줄, 대동강에 배처럼 생긴 거대한 건물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지난 7월 30일 문을 연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인데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형 수조 안에 철갑상어와 칠색 송어 등 고급 어종을 비롯해 해삼과 킹크랩 등 다양한 수산물들이 즐비하네요. 사철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맛있고 영양가 높은 수산물 요리와 가공품들을 봉사하게 됩니다. 문을 연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았다는데요. 이 식당이 만들어진 이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때문이랍니다. 지난 6월, 이설주 여사와 이곳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옥류관처럼 평양을 대표하는 식당으로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시설 또한 주목할 만한 수준인데요.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는 3층 높이의 건물은 남한의 노량진 수산시장 신축 건물과 비슷한 규모로 추정됩니다. 그 안에는 민족 요리와 초밥 등 다양한 수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전문 코너는 물론 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매장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식당으로 명성을 떨치며 어머니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대동강의 흐름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도록. 식당 준공식에는 북한군 서열 1위인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참여해 직접 축사까지 낭독했는데요. 평양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대동강 수산물 식당. 평양 시민이 자주 찾는 식당을 방문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 뜻에 따라 오늘 저녁 특별한 손님을 맞게 됩니다.
네, 오늘 밤에는 북한의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빛나는 조국은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번엔 문 대통령 대회를 환영하는 의미에 무게를 두고 내용과 제목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드론 100여 대가 공중에 빛나는 조국을 새기며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력 갱생을 외칩니다. 카드 섹션은 웃고 있는 화동에서 대동강, 모란봉, 보통강을 나열하더니 통일의 새 역사를 쓰자는 구호를 만듭니다. 공연장은 수천 명이 모였다 흩어지며 선에서 원으로, 다시 그림으로 끊임없이 바뀝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 모형이 날고 세계 각국의 전통춤과 어린이들의 앙증맞은 체조가 이어집니다. 용광물과 같은 거대한 무대 장치,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빛나는 조국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공개한 집단 체조극입니다. 최대 10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공연입니다. 오늘 밤 저녁 식사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이 공연을 관람합니다. 내용은 대폭 수정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체제 선전을 줄이고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의미가 보다 많이 담깁니다. 분량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이고 사회주의 우리집, 승리의 길 등 체제를 찬양하는 분량을 많이 덜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반갑습니다나 아리랑 등 남측에 익숙한 선율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이 바뀐 만큼 제목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빛나는 조국이라는 큰 틀 속에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연에는 북한 주민 15만 명이 함께 관람하며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네, 오늘 오전 남북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럼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기자회견 가운데 주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 동포 형제 자매들, 판문점 선언 이행이 풍성한 수확을 안고 평양에서 세 번째로 만난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역사적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 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상시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와 서신왕래 화산상봉은 우선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오전에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다양한 합의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이효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하고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2032년 하계올림픽의 공동유치 등 문화예술 분야 교류를 위한 합의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죠. 이번 공동선언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등을 관련국 전문가 참관 하에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이후 미국 측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시험장은 지난 7월 북한이 폐쇄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자단을 초청했던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달리 검증 과정이 빠져 미국 측은 진정성을 의심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제기한 검증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추가적인 비핵화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공개하고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간 비핵화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동창리 폐쇄에 대한 검증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등 현재 핵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바탕으로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또 육해공 구역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구역을 설정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비무장 지대 내 감시 초소 GP도 단계적으로 철수합니다. 군사 분야 합의 내용을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남북은 적대 행위 중지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완충지대 안에서는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 훈련을 중지합니다. 또 동서해 해역에서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해 서해는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 동해는 남측 속초에서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완충 수역에서는 포병, 함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이 중지됩니다. 공중 적대 행위 중지 방안으로는 항공기와 무인기, 기구의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됩니다. 또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모든 GP를 철수해 비무장지대에 실질적 비무장화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서로 1km 이내로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올해 말까지 철수합니다. 공동경비구역에서는 남북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 지뢰 제거를 시작으로 한 달 안에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는 올해 안에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도로를 개설한 뒤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미수습 유해를 공동 발굴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 밖에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 수역으로 설정해 공동 수로 조사와 민간 선박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 두 정상의 친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많았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내일 백두산을 방문합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방문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평양 현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먼저 백두산 방문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승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백두산 인근 삼지연 공항까지 1시간가량 비행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지연 공항부터는 차량으로 1시간가량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두 정상은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까지 올라가고 날씨가 좋으면 내려가는 길에 천지도 갈 예정입니다. 백두산 방문 이후 두 정상이 오찬을 함께 할지를 포함해 문 대통령의 귀국 일정은 남북이 협의 중입니다. 북한은 최근 백두산 천지지구 개건 계획을 수립해 정비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삼지연군 현지 지도 당시 정비 현장을 직접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당시 백두산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김 위원장에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북한의 교통이 불비해 불편이 드릴까 걱정된다면서 백두산 방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서 남북은 2007년 14선언에서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에 합의했지만 남한에서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그럼 이번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김경진 KBS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김 기자. 네.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이 다 돼가는데 네. 일정을 먼저 좀 확인하죠. 지금 두 정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현재 뭐 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 아닌데요.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저녁 6시부터 저녁 식사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 지금쯤 저녁 식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녁 식사 장소는 공개가 됐고요.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남북 정상뿐 아니라 모든 수행원이 함께 가서 식사를 하기로 돼 있고 그 식당에서는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반 북한의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 일정이 공개된 게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네. 이 바로
집단 체조극인 빛나는 조국을 보는 건데요. 이 빛나는 조국 같은 경우는 구구절에 북한이 공개한 이번 체제 선전용 집단 체조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장소에 15만 명과 함께 관람을 한다고 하고 이 사실 빛나는 조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체제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하는데 좀 적절하게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서 약 1시간 정도 공연을 관람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 장소에서 15만 명의 관중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약 1분에서 2분 정도 인사말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네. 장면은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양 공동선언 얘기 좀 하죠. 일단 김 기자가 간단히 평양 공동선언 합의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공동선언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총 A4 용지 4장 분량의 선언문입니다. 네. 총 6개 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6번째는 이제 여러 번 보도가 됐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는 짧은 내용입니다. 연내 방문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순서를 보면 1번 항이 군사적 대치와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4.27 판문점 선언 때는 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가 2항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1번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선 부속 합의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마련돼서 추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남북 간의 교류와 관련된 건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에 대한 착공식을 올해 안에 진행하겠다. 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만 남북이 조건이 마련된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조건을 달아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 이 환경 협력이나 산림 분야 협력 등도 빼놓지 않고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번 항은 인도적인 논의 관련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역시 이산가족 상봉이겠죠.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2007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2008년도 박광자 씨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상설 면회소로서 활용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만들어진 15층 규모의 건물을 최대한 빨리 개소를 하자라는 거에 남북이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밖에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도 이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게 3번의 인도적 조항입니다. 이 4번 같은 경우는 그 밖의 분야의 교류를 담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번에 3월에 봄이 온다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가서. 예. 그래서 지금 가을에 가을이 왔다 공연이 예고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요. 문화예술교류요. 예, 문화예술교류에 그 공연의 시기를 10월, 즉 다음 달로 못 박았습니다. 네. 다음 달에 평양에서 공연단이 와서 서울에서 공연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분야 얘기도 담겨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체육 행사에 한반도기를 건 남북 단일팀이 출전을 하고 그리고 2032년에는 하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도록 남북이 함께 힘을 써보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국제사회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14선언 11주년 기념 행사나 또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인데 이런 민족사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남북이 함께 논의를 해가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5번이 국제사회와 모두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비핵화 부분인데요. 네.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이 지난번 4.27 정상회담에 담겨 있긴 했지만 남북 정상이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고 그 내용을 합의문에 담은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북측이 선제적인 조치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단순히 폐기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데 앞에서 폐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외신들이나 국제사회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있었던 핵실험장 폐기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 참관단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북한의 비핵화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의 의심을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북미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서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런 논의들을 앞으로 남북미가 함께 논의해가면서 진행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이번 합의문의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 교수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꽉 막힌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비핵화 관련 합의 내용이 비핵화 북미 협상을 풀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남북 합의의 핵 문제를 의제화했고, 네. 또 구체적으로 선행동 조치에 해당되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그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서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것. 네. 이것은 북한이 이제 동시 행동으로 가야 된다고 늘 주장하다가 아마도 지난번 6.12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고 네. 또 나름대로 이제 제거 조치를 했는데 여기 해체라는 부분에서 언제라도 재조립이 가능하다는 주장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재조립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조치, 영구적 폐기 조치와 관련해서 관련국 전문가들의 참관 아래서 영구적 폐기 조치를 취하겠다. 이건 이제 선행동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 밖에 이제 북미 간에 동시 행동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응 조치라는 이름으로 표현은 이제 북한이 그동안 주장했던 균형적 이행이라든가 단계별 동시 행동 원칙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또 비핵화 초기 조치에 해당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로서의 종전 선언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네. 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초기 이행 조치를 이제 주고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조건부를 달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그래도 좀 더 전향적인 무슨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 그 중에 미국이 많이 요구했던 신고 부분. 네. 그리고 우리 특사단이 갔을 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를 완성하겠다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기대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 북한이 할 수 있는 선행동 조치 일부와 그 다음에 이제 6.12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서 서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 네. 하는 이제 북한이 스스로 생각하는 비핵화 초기 조치의 한 조치의 어떤 내용을 구체화했다. 미국은 이제 신고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한다면 네. 북한은 우선 미래 핵 부분 제거하고 현재 진행형인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치. 그래서 아마 과거 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북미 간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교환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비핵화 부분은 북미 협상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인 어떤 문구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비핵화 문제는 남북 합의로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합의에서는 좀 원론적으로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네. 밝히는 정도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진전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이 내용이 진전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북한이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네. 표시함으로써 이게 진전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창리 엔진 시험장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 전문가들 사이 참관하에 영구히 폐기하겠다라는 조치를 하기로 한 것
그리고 그걸 명확하게 담아서 이제 담았으니까 북한은 실천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미국의 행동을 묻는 조치들인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는 그 이달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후로 어쩌면 열릴지도 모를 북미 정상회담 등등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합의가 나왔다 이렇게는 보십니까? 우리 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윗을 날리면서 비교적 그 합의에 만족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미 이제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도 뭐 완벽한 어떤 그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 같은 게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 모멘텀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것이 이제 중요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이 그 재래식 부분에서 남북 사이에 운영적 군비 통제에 해당되는 여러 조치를 취하는 걸 볼 때 재래식 무기와 함께 전략 무기에 대한 폐기 의지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였는데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그 한반도에서의 그 남북, 북미 이런 그 사이에서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공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본 생각이 확고하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추후에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 결과를 아마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고 또 북미 간에도 그 지금 연기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잘 진전이 되면 북미 간 2차 정상회담도 네.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큰 흐름에서 그동안 정체 국면에 빠졌던 비핵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새로운 동력을 찾아서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국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게 그 무게감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다시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최 의원님도 이 평양 선언이 북미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모든 문제 핵심에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가 있는 것이고요. 네. 비핵화 프로세스는 사실 이제 검증과 사찰이라는 거는 정상 차원에서 논의해서 이렇게 하루 이틀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그 9.19 공동 합의가 있고 나서 그다음에 2.13 합의, 13 합의 등등의 과정을 보면 그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신고와 검증과 관련돼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논의들은 사실 실무 차원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실무 차원의 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북미 실무 간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퀀스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좀 더 북한이 원하는 만큼 혹은 양자가 합의할 수 있을 만큼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무게가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분야가 비핵화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핵화에 비중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사 분야의 어떤 합의 사항들입니다.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사실상 남북 불가침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최 의원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해상에서, 공중에서, 그리고 육상에서 군사적인 긴장 완화 혹은 적대 행위 중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싸우지 않을 방법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설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그 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들어 있었는데 기본합의서 자체가 붕괴되면서 이제 운영이 되지 않았지만 군사공동위원회가 사실은 이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남북 그 군사 분야 합의의 내용을 관리하고 그 합의가 어겼을 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 역할이라는 거는 지금 정전협정 체제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나중에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종전선언 이후에 평화협정까지 간다고 봤을 때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접경적을 그리고 군사적 긴장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네. 고 교수님, 금방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군사적 신뢰 긴장 완화, 신뢰 회복의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이 실행을 보장하는 어떤 수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합의가 이미 된 부분들은 공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천하면 될 것이고요. 네. 아직 합의가 되지 못한 부분들은 이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끌어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군사공동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지속적으로 그 이행을 구속하거나 또 촉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일단 전 세계가 오늘 평양 공동선언의 발표를 함께 지켜봤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합니다. 자, 이재원 특파원,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트위터에 신속하게 반응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붙여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는 동안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도 트위터에 언급을 남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글을 추가로 올렸는데 영웅들의 유해가 계속 미국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발표된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내 최대 관심은 역시 비핵화 관련 부분일 텐데 언론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9월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AP, AFP 통신 등은 북측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속보로 전했고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 등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은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였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북미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 나아가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등으로 탄력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원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중국으로 가봅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 나와 있죠? 네,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오늘 오후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공동선언 서명을 환영하고 남북의 적극적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이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에 이어 중국은 이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일관되게 남북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관계 개선을 지지해 왔다면서 이번 선언의 충실한 이행으로 남북의 상호 협력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영내 평화와 안정 실현에 이 긍정적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줄곧 기쁘게 보고 있다면서 계속 지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실행 합의가 나옴에 따라서 교착됐던 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네,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고 있어서 중국 관련 반응은 다시 한번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저곳이 어디입니까? 우찬 촬영 영상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옥류관이라는 식당에서 남북 정상 부부가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이미 한 차례 영상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저 당시 점심 상황을 녹화를 해서 다양한 카메라로 녹화를 해서 공동 취재단이 취재한 영상을 일괄적으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그림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옥류관 오찬 또 다른 장면, 남북 정상이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오찬을 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평양냉면을 먹기는 했었죠. 그때 이 옥류관에 있는 제면기를 가지고 와서 네. 당시 판문점에서 직접 냉면을 만들어서 당시 오찬 메뉴로 식사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냉면을 가지고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 즐겨줬으면 좋겠다. 멀리서 갖고 온 평양냉면 하더니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유명해진 발언도 냉면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옥류관에서 오찬을 하고 있는 남북 정상 내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다정하게 가까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옥류관에 가보신 분들은 다 하시는 말씀이 메뉴판이 없다고 합니다. 네. 메뉴는 그냥 평양냉면만 있는 거예요. 물냉면, 비빔냉면도 없습니다. 물냉면만 나오는 건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북 정상의 식사이다 보니까 차림표를 마련해서 보이는 점이 좀 눈에 띄었고요. 네. 오늘 메뉴 같은 경우는 이 당근과 숙주, 버섯으로 이루어진 삼색 야채라든지 아니면은 약취움떡, 콩나물 김치, 잉어 달래 초장 무침 이런 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술도 보였는데 이 들쭉수를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네. 와인처럼 보이지만 와인이 아니라 들쭉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술이죠. 그렇습니다. 김 기자도 옥류관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옥류관 못 가봐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을 선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 주화 선물도 했다고 하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추후의 의미라든지 분석 내용을 담아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보면 역사적인이라는 한국말이 써져 있기도 하고요. 네. 당시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에서도 제작을 하고 미국에서도 제작을 했는데 아마 미국에서 제작한 주화를 청와대에서 가지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옥류관에서 지금 오찬을 하면서 네. 아까 금방 보여줬던 그 기념 네. 메달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사적인이라고 한글로 써 있었고 영어로는 히스토리.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리더십, 네. 새로운 희망 이렇게 영어로 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메달을 선물하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 그러니까 남측에서 제작한 것만 선물해도 될 텐데 네. 굳이 북미 간의 회담의 상징물을 가지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남북 문제가 단순히 남북 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미국도 상당히 중요한 주체다라는 점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옥류관입니다. 평양 옥류관입니다. 옥류관에서 남북 정상 부부가 오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옥류관은 남한에서 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빠짐없이 한 번씩 들려서 네. 평양냉면을
맛보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대동강변에 위치했는데요. 지금 특별 수행단들이 다 나가서 대동강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보면은 건물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대략 2,000명 정도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하루에 한 2만 그릇 정도의 평양냉면을 파는 곳이라고 하고 한여름에도 이 시민들이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 식사를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도 이 서민들이 가는 식당을 가서 식사를 직접 하고 싶다 이런 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 일환에서 오찬 장소를 저곳으로 정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현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만찬을 하는 영상이 들어오면 네. 그 영상도 들어오는 즉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남북 정상이 기념품을 교환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시고요. 네. 자, 우리 고 교수님, 최 위원님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죠. 지금 옥류관을 보니까 이번에 합의 내용 중에 경제 협력 분야의 합의도 간단치 않다, 만만치 않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협력 분야, 특히 동해선,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에 북한이 관심이 많다 그래요. 북한이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이제 물류라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이 물류가 잘 유통이 돼야 되는데 북한의 철도 도로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네. 그게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 발전의 어떤 동맥이 이게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도 이 경제 발전을 추진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제일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북한도 이 철도 도로 연결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허리가 잘려서 사실상 이 반도지만 섬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북의 철도가 연결돼야 중국이라든가 유라시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동 번영이라든가 공동 이익 차원에서 철도 도로 연결은 서로 이제 공리공영이라는 그런 원칙에 또 고려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공식 정도를 얘기한 것은 제재 국면에서 본격적인 어떤 공사라는 것은 아마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따라서 착공 이후에 실질적인 공사 여부는 속도를 낼지 말지가 이제 결정될 테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지역의 부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건 제재와 관계없이 남측에 연결되지 않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이제 설계해서 공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있었던 오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남북 정상 내외가 평양냉면을 맛있게 드시네요. 네. 판문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게 옥류관에서 제면기를 가지고 온 냉면을 드셨는데 네. 아무래도 직접 평양에서 평양냉면을 드셨으니까 좀 맛이나 감회가 남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리설주 여사도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아까 보니까 방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갔는데 냉면을 굉장히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네. 리설주 여사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현지 지도를 할 때 동행을 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워낙 외부 노출이 적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27 판문점 선언 때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중앙TV에서 리설주 여사의 단독 일정을 보도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리설주 여사를 물론 여사라고 칭하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동행할 때만 보도를 했지 별도의 일정을 보도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퍼스트레이디를 갖춘 정상국가로서의 몸을 좀 과시하려고 저렇게 노출이 잦은 것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리설주 여사의 모습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는 역시 금방 김 기자가 얘기한 대로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더 부각하겠다 하는 의도라고 봐야겠죠. 예,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장면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아마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참관했을 때 새로운 영상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 김정숙 여사가 단독으로 움직여서 참관을 했고요.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은 어떤 곳입니까?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은 저곳에서 어린이들의 교육시설입니다. 네. 예술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 다양한 교육을 시키고 지금 보시면 그 어린이들의 공연을 김정숙 여사가 함께 관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면은 김정숙 여사가 이번에 어린이들과 관련된 일정을 참 많이 다니셨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전용 병원을 참석하게 됐고요. 네. 오늘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에 참관한 것도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전에 도착해서도 무용실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들러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예체능, 무용실, 수영장 이런 것들을 총장과 함께 돌아다녔고 또 옆에 보면 아까 옆자리에 차범근 축구 감독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화나 체육 이쪽 분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김정숙 여사의 행보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곳이 북한의 예술학교 같은 곳입니까? 그런 거죠? 정확하게는 약간 영재들 위한 시설이기도 한데요. 네. 관광활동으로 치면 그런 가까운 관광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북 정상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동안 김정숙 여사가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신규 행사로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북한의 예술 영재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하죠.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입니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의 입구에 보면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보배들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김일성 주석의 문구가 강렬하게 보인다고 해요. 어떤 지금 현재 북한이 과학과 함께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반영한 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도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합의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체육 분야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북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겠다. 정확한 시점도 2032년으로 지정돼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있기까지 그 출발점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하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런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교류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도 추진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이라는 게 사실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계 평화 이런 부분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최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김정숙 여사가 함께한 북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공연장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예, 학생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겠죠. 지금 옆에서 설명하고 있는 분은 이 학교의 총장이라고 네. 합니다. 렴윤학 만경대 학생 소년공정 총장이라고 하고 무용실과 가야금 연습실, 또 수영장 또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김정숙 여사에게 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네. 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의 모습입니까? 네, 오늘 오후 모습이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도 사실 그런 성격의 학교인데 어떤 그런 시스템이 남과 북이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도 서로 나눴다고 하고요. 네.
지금 시각이 6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만찬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찬이 진행되는 곳은 대동강 수산물 식당이라는 식당인데요. 지금 생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아마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뒤에 영상이 송출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잠시 뒤면은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대동강 수산물 식당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지난 7월 31일에 문을 열어서 문을 연 지 이제 약 2달 정도 된 곳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짓고 또 공사를 진두지휘하고 지시했던 곳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곳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노량진 수산시장하고는 비슷한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 수산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어떤 최근의 북한의 관심사를 상징하는 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그 현지 식당을 꼭 가서 그 나라의 시민들을 만나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서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시민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고 교수님, 오늘 공동선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올해 아니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얘기하기도 했는데 네.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과거에도 6.15 공동선언 때도 서울 답방 네. 합의가 있었다가 실현되지 못한 전례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가까운 시일 내라고 아주 그 구체적인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예. 가급적 올해 내에 이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한다는 그런 의도로 이제 가까운 시일이라는 것을 명문화하긴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예정대로 이런 합의들이 잘 이행이 되고 네. 또 비핵화 부분에서도 진전이 있을 때 아마도 이제 올해 내로 서울 답방이 실현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런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또 그 답방에 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 과거 이 전례에 비춰보면 얼마 전에 5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는 어떤 그 교착 국면에 빠졌을 때 돌파구를 열기 위한 정상회담도 한번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또 남북 관계가 교착이 빠지다 하더라도 이걸 돌파하는 한 방법으로서의 정상회담도 가능하겠다는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특수성, 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그 여론이라는 게 있고 또 여야가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 분위기상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정도의 분위기가 좀 돌아가야 네. 이게 이제 북쪽에서도 마음 놓고 오겠죠. 네. 그러지 않고 그 서울 방문을 둘러싸고 이게 갈등이 불거지고 이렇게 되면 또 북쪽에서도 쉽게 결정하기가 아마 꺼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 방문이 실현될 수 있을 정도로 비핵화 합의라든가 남북 간의 합의들이 잘 이행된 것이 지금으로서는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국내 여론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여론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비핵화 협상이랄지 남북관계 진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실제로 실현되면 뭐 역사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될 텐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북이 번영을 뜻하는 모감주 나무를 백화원에 기념 식수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행사죠. 남북 양 정상이 기념 식수를 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념 식수는 백화원에 하기로 공지가 되어 있었고, 이 모감주 나무라는 게 밝혀진 것 같은데, 이 번영을 의미한다고 하니까, 지금 남북 정상이 이번에 방명록에도 썼지만 번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옥류관에서 뒤쪽으로 나오면 네. 이 대동강변이 바로 보이는데요. 그곳에서 지금 특별수행단과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재 김정숙 여사와 옥류관에서 걸어 나와 이 대동강변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기념사진을 먼저 촬영을 하고 네. 이후에 다른 특별수행단들도 다 저곳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보면 상당히 날씨가 맑아서 사진이 잘 찍혔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화원에서 진행된 기념식수 행사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서 백화원에 번영을 뜻하는 모감주 나무를 함께 식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빈관 숙소 바로 앞에 정원에 심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이제 평양 방문을 기념하며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표지석이 마련이 됐다고 하고요. 이 모감주 나무가 10년생이라고 해요. 한 네. 그루를 심었다고 하고 이 나무는 남측에서 가지고 온 나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마치고 나서 숙소로 바로 돌아왔는데 이 내외가 숙소 주변을 산책하는 동안에 이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또 우리 측에서는 김재현 산림청장 그리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을 했다고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측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또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부 장관격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이 배석을 해서 함께 악수를 나누고 그리고 식수 행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삽으로 흙을 퍼서 2번 정도 뿌렸고 북측에서는 최룡해 부위원장이 동시에 흙을 뿌렸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여전히 옥류관이죠. 네. 옥류관 앞이죠. 기념 사진 촬영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보는 가운데 차를 타고 떠나는 백화원으로 떠나는 모습의 영상을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문재인 위원장이 차량이 떠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손을 흔드는 모습 보셨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평양 메인 프레스센터 고려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문정인 특보가 아까 브리핑을 했는데 네. 그게 거의 다 내용이 들어왔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온 영상이라고 합니다. 내용 목소리가 들리면 한번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정상회담을 다 왔습니다. 그다음 6.15 정상선언, 14정상선언, 그다음에 9.29 정상선언을 다 현지에서 본 사람인데 저는 6.15 정상선언은 상당히 총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14정상선언은 상당히 강론적 성격이 강하고 이번에 9.19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천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선이 상당히 보완적인 걸 이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최종건 비서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네, 문정인 특보의 브리핑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정상회담을 오늘 방송 첫 순서로 보도했습니다. 공항 도착부터 회담, 공연, 만찬까지 남북관계를 강조하면서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어제 양 정상이 만나 포옹하던 장면은 북한 TV를 통해서는 오늘 전달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방송 첫 순서로 20여 분 길이의 영상과 함께 어제 회담 일정을 차례대로 보도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근 4개월 만에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나누시며 뜨겁게 포옹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군부 인사들의 거수 경례가 그대로 전파를 탔고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예포 발사도 방영됐습니다.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평양거리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며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을 밀착 보좌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은 편집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 회담장이었던 노동당 본부청사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맞이하고 문 대통령은 방명록을 남깁니다. 의제로는 남북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북남 관계 발전을 더 가속하기 위한 회담이 끝난 뒤 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환영 공연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당시 영상이 나오고 눈물을 훔치는 남북 관객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농랑관에서 만찬이 진행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줄을 이룹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옥류 아동병원과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함께 참관한 사실도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정상회담 둘째 날인 오늘 우리 시민들도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 생중계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 내용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길게는 뭐 60년, 70년 동안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거 통일 될까라는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2, 3년 전에 이렇게 확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멀게만 생각됐던 북한이 새삼 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북한의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지하철 승객들도 스마트폰 속 중계 화면을 통해 역사적인 평양 선언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남북 합의가 답답한 우리 경제에 숨통을 터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내비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지금 경제 문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경제들도 많이 갔고 그리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내수 문제뿐만 아니라 두 정상이 공동 선언 뒤 오찬으로 먹은 평양냉면. 유명 냉면집엔 보통 때도 대기줄이 길지만 오늘 정상회담을 보고 점심 메뉴를 바꾼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먹으러 오려고 눈치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도 있고 해서 그냥 같이 겸사겸사 먹으러 왔어요. 냉면 한 그릇을 들이키며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도 해봅니다. 지금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단 북핵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다음에 경제 협력 쪽으로 나아가서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조각조각 종이를 붙여 통일 한반도를 만듭니다. 언젠가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철도가 앞으로 이어지면 여행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되게 많은 여행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관광이 다시 시작되면 금강산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합의가 돼서 우리 남녀노소 다 금강산 관광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평양 공동선언을 지켜보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넘어 통일로 가는 희망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8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방북단은 지금 평양 시민들이 많이 찾는다는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만찬을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평양에서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메인 프레스 센터로 다시 가봅니다. 황현택 기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두 정상의 공동선언문 합의에 내일 백두산 방문 일정까지 오늘 하루 굵직한 뉴스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일행의 오후 일정을 담은 영상들이 차례차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잠시 후 릉나도 5일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대집단 체조인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는 모습 일부가 생중계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5만 명에 이르는 평양 시민들에게 1분에서 2분 정도 인사말을 할 예정이고 이 장면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내일 백두산 동방 방문과 관련한 세부 일정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정상은 내일 아침 일찍 평양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삼지연 공항까지 1시간 정도 이동하는데 각자의 항공기로 갈지 아니면 김 위원장의 참매 1호를 함께 타고 갈지 여부 등이 불확실합니다.
청와대는 이를 포함해 백두산에서의 오찬 여부 등 세부 일정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잠시 전에 평양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두 정상이 백두산에 가는 것은 북측 말로는 사변적인 일, 우리말로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표현했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이른 시일 안에 서울에 오겠다고 한 데 대해선 주변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황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센터에서 황현택 기자였습니다. 금방 들으신 대로 오늘 밤에는 북한의 대집단 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빛나는 조국은 북한의 체제 선전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번엔 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의미의 무게를 두고 내용과 제목이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드론 100여 대가 공중에 빛나는 조국을 새기며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수천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력 갱생을 외칩니다. 카드 섹션은 웃고 있는 화동에서 대동강, 모란봉, 보통강을 나열하더니 통일의 새 역사를 쓰자는 구호를 만듭니다. 공연장은 수천 명이 모였다 흩어지며 선에서 원으로, 다시 그림으로 끊임없이 바뀝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 모형이 날고 세계 각국의 전통춤과 어린이들의 앙증맞은 체조가 이어집니다. 용광물과 같은 거대한 무대장치,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빛나는 조국은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공개한 집단 체조극입니다. 최대 10만 명이 동원되는 대규모 공연입니다. 오늘 밤 저녁 식사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이 공연을 관람합니다. 내용은 대폭 수정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체제 선전을 줄이고 대통령 내외를 환영하는 의미가 보다 많이 담깁니다. 분량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이고 사회주의 우리 집, 승리의 길 등 체제를 찬양하는 분량을 많이 덜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반갑습니다나 아리랑 등 남측에 익숙한 선율이 보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용이 바뀐 만큼 제목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빛나는 조국이라는 큰 틀 속에 환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연에는 북한 주민 15만 명이 함께 관람하며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오늘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약속하는 등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다양한 합의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효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 정상회담 이틀째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로 하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했습니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합의서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산가족과 관련해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하기로 하고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과 2032년 하계올림픽의 공동 유치 등 문화 예술 분야 교류를 위한 합의 내용들도 담겼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네, 오늘 오후엔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념식수 행사가 진행됐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기념식수 행사의 모습입니다. 남북이 백화원에서 모감주 나무를 함께 심었습니다. 모감주 나무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해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측에서 10년생 모감주 나무를 직접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묵고 있는 숙소 백화원 영빈관 인근에 묵는 것을 기념해서 기념 식수를 심는다고 하고요. 산책을 하던 도중에 식수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판문점 식수 행사 때는 남북 정상이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북측에서는 최룡해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어떤 정상의 만남을 기념해서 기념식수를 한다기보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해서 이 백화원 영빈관에 묵었다라는 점을 더 기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최룡해 부위원장이 온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남측의 모감주 나무가 북한 평양의 백화원 앞에 심어진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룡해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어제 공항 환영 자리에서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 옆자리에선 북한의 어떤 가장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참석해서 문 대통령과 함께 이 흙을 푸는 것 같고요. 2번, 문 대통령 사실 3번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흙을 덮는 행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최룡해 부위원장은 사실상 2인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남북관계에서 최룡해 부위원장을 거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최룡해 부위원장은 주로 대내 정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안을 책임지는 그리고 이제 대외나 이 대남 부분은 김영철 통전부장이 주로 전담해왔죠. 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다음 2인자라고 할 만큼 실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명목상 지위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갖고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실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최용해 부위원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용해가 이제 그런 실권이 있다는 것은 최현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항일 무장 투쟁을 했던 또 이 오랫동안에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 관련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혁명 3, 4세대들이 거의 최용해와 관련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엘리트 그룹의 좌장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가리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고 아까 표지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표지석에 날짜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원래 18일에서 20일까지가 평양 방문 기간인데 21일까지라고 표시가 돼 있대요. 네. 이게 청와대 관계자가 이거는 이 북측에서 날짜를 착각해서 잘못 제작한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표지석은 북측에서 제작한 네, 거예요? 북측에서 제작을 했는데 날짜를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인데 현장음이 들어볼까요? 잠깐 현장음을 들어볼까요? 그렇습니까? 네, 4월달에 우리 다 가시고 또 여러 곡식 연료를 또 풍성하게 하고 여기로 다 몰아내는 그러니까 과 같은 훌륭한 길들이죠. 그것에 이제 오늘 가을에 민주평에서 나무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 영록 자라서 통일을 할 겁니다. 네, 최룡해 부위원장이 꽃말 뜻이 참 좋다. 번영이라는 뜻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한 모습이었고요. 이번엔 학생들하고 문재인 대통령 무릎을 꿇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최룡해 부위원장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평양 사투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들리죠? 들리지는 않는군요. 네, 이제 이 식수 말이 참 곱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나무로부터 곡식과 열매를 얻어서 올 한 해는 황금같이 귀중한 금덩어리 같은 해를 보내자. 네. 휴지석에는 평양 방문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날짜가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네, 하루가 더 있는데요. 20일까지 방문했는데 오늘 오후에 식수 행사가 열린 백화원 영빈관 앞인데요. 백화원 영빈관 앞에 심어져 있는 남측의 모감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만수대 창작사 방문한 영상이 또 새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없는 상태로 이 문재인 대통령만 내외가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했거든요. 네. 이제 그 내용의 영상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수대 창작사는 어떤 곳입니까? 만수대 창작사 같은 경우는 미술 활동, 집단적인 미술 활동을 하는 곳인데 이 북한에 있는 유명한 미술 작품들이 다 저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예술 작품을 직접 보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청와대가 설명을 했고요. 네. 이곳은 2007년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방문했던 곳입니다. 만수대 창작사입니다. 네, 지금 방명록을 쓰고 있는데 이 예술이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만수대 창작사에 들러 방명록에 예술이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방명록에 글을 보고 계십니다. 예술이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네, 만수대 창작사를 둘러보는 모습입니다. 만수대 창작사 같은 경우는 평양에 아주 유명한 대형 작품들, 조선화, 수예라든지 고석화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네.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한 그룹이 돼서 집단 창작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갔었던 만경대 학생궁전이나 개선문 같은 곳에 보면은 굉장히 큰 조각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작품들이 모두 여기에서 만든 거라고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북한의 예술 작품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문 대통령 내외가 함께 돌아다니면서 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만수대 창작사도 그렇고 조금 전에 그 김정숙 여사가 방문했던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도 그렇고 네. 이번 방북단의 그 행로를 보면 앞으로 남북 간의 그 문화예술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금강산을 소재로 한 그림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옆에서 김성민 만수대 창작사 부사장이 이 그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김정숙 여사도 그림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저 금강산 그림을 보고 정말 힘차다라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만수대 창작사에서 남북 간 예술 교류도 앞으로 활발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질 텐데 특히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교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그 만수대 창작사 관람은 가능하지만 그 미술품 구매는 지금 안 됩니다. 아, 지금 제재 대상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외화벌이에 많은 수단을 저런 이제 창작품을 외국에 팔아서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네. 그래서 그 외화의 주 수입원이라고 해서 지금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것도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가 있는데 저길 가도 되느냐라고 했더니 청와대에서는 가서 작품 관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네.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남북 경협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대북 제재가 풀리는 게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는데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화예술 쪽의 교류도
그 제재 문제가 걸립니까? 그 금전 거래가 들어가지 않은 인적 교류 네.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대가가 현금이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은 이제 제재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남북 경협이 지금 당장 어떻게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화예술체육교류가 더 효과적이다.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평양 공동선언의 교류 협력 분야도 지금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그 경협과 관련된 부분은 조건이 마련됨에 따라 네.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고 이산가족 문제는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사회문화 교류 협력 분야는 이건 역시 이제 교류하고 제재하고 연관이 없는 분야들을 이렇게 좀 나눠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역시 문화예술체육교류가 가장 효과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것은 역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지금 온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경협보다는 문화예술체육교류가 더 즉시적으로 시행하기가 쉽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수행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지원 의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다시 나타나고 있네요. 네. 도종환 장관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자, 현장음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작품을 같이 전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행원단과 함께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만수대 창작사의 외경이고요. 저렇게 오늘 오후 일정의 화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찬 화면도 들어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 식사를 아마 마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7시 반인데 촬영을 한 영상을 이제 아마 송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8시 이전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지금은 기념식소 행사의 화면을 다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행사입니다. 2시 반이었다고 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에 돌아와서 이 내외가 잠시 산책을 하다가 산책길에 저 기념식수를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집단 체조 관람은 생중계가 됩니까? 네, 생중계가 되는데 아주 긴 시간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한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한다고 해요. 네. 그거를 대략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간략하게 생중계를 해서 보여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빛나는 조국 관람 시간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네. 아마 임박해서 이제 대통령의 일정이기 때문에 임박해서 관련 생중계 일정이 공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아마 능라도 5일 경기장으로 가는데 능라도 5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숙소인 백화원에서는 거리가 대략 한 10분이면 차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네. 곧바로 가서 관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집단 체조 생중계 영상은 시간이 잡히는 대로 저희가 방송을 하는 중간에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28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오늘 오후 2시 반 백화원 앞에서 진행된 기념식수 행사입니다. 기념식수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측 최룡해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저 나무가 좀 생소한데 모감주 나무라고 합니다. 이게
꽃이 황금색 꽃이라고 해서 이 나무의 말이 번영이라고 하고요. 네. 옛날에는 이 열매를 가지고 절에서 쓰는 염주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별칭으로 염주나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 번영이라는 나무말 때문에 이 식수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오늘 행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 내일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백두산을 등반한다고 하죠. 백두산 등반에는 뭐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 때 이제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제 공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수행원을 동반하지 않은 만남을 하는 곳을 이제 그곳을 택했었는데 이제 그 장소 자체도 굉장히 상징적이다고 저희가 많이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북에서 한반도 전체에서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영산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몇 번 또 백두산을 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네. 같이 가서 또 백두산을 보고 또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처럼 수행원을 동반하지 않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이 또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두산은 중국을 통해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한반도 내에서 백두산을 오르는 그 자체가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북한도 아마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백두산 올라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네, 실제로 그런 말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도 했었고요.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본인이 트레킹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런 점을 반영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백두산이라는 곳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남북 정상이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북측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5차안이 진행된 옥류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친교 행사들이 좀 남아있고 남북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동선언이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관심은 이제 북미 협상이 다시 불씨를 살릴 것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일단 고 교수님, 이번 평양 공동선언이 북미의 회담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합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북 합의에서 그동안 담지 않았던 비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네. 또 이제 북미 간 공동성명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또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영구 폐기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다 하는 정도로 이제 비핵화와 관련된 행동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일부 합의문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장과 관련된 폐기 조치와 함께 네. 비핵화 초기 조치의 일단을 내비쳤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뭘까요? 종전선언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여러 차례 이미 얘기된 바와 같이 종전선언인데요. 네. 종전선언을 왜 그렇게 북한이 요구하느냐? 이게 정치선언이라고 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제 안전보장 또는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입구로서 이 종전선언을 얘기하는데, 네. 사실상 이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문 같은 것입니다. 이게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있어야 북한은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앞에 그게 이제 비핵화로 가는 관문. 네. 그걸 이제 의무통과 지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한 직후에 폐기하겠다. 그동안 이제 고난의 행군도 하고 상당히 그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했는데 그 완성과 함께 곧바로 버린다고 할 때 북한 내부 군부라든가 그 내부에서 그걸 납득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핵을 가지려고 하는 그 동기를 북미 간 적대 관계에서 찾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치선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정전협정상 북한과 미국 사이는 전쟁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전이라는 게 이제 전쟁을 끝낸다는 것을 말로 선언하는 것인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게 짧은 기간에 정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65년간 우리가 정전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정전협정에 기초한 질서가 구조화돼 있어요. 네. 유엔사 문제도 있고 주한미군 문제도 있고 한미동맹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이제 뒤로 좀 미루더라도 우선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의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정치 선언을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정치 선언이니까 약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전쟁을 종식하지 않은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이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 2007년 그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이 남북한 합의에 들어갈 때 그 1년 전에 2006년도에 11월 달에 하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남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끝내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얘기를 먼저 미국이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동기를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서 찾고 있으니까 네. 뭐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 없애주면 핵 버리겠다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거기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쉽게 생각했는데 미국 관리들이라든가 조야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평화협정 요구가 강화되고 거기에 따르는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9월 5일 날 그 특사단이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 동맹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으로서는 혹 종전선언을 했을 때 국내 여론이 그 나쁘게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11월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이 좀 더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와 거기에 대한 행동을 보일 때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6.12 북미 공동성명 이후 현재까지 그 이행 로드맵과 조기 조치가 아직 이행되지 않는 데는 핵심적인 문제는 종전선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도를 좀 먼저 보시죠. 그래서 이 분야가 중요합니다. 이번 공동선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등을 관련국 전문가 참관 하에 선제적으로 폐쇄하고 이후 미국 측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박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 정상은 평양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창리 시험장은 지난 7월 북한이 폐쇄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기자단을 초청했던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달리 검증 과정이 빠져 미국 측은 진정성을 의심해왔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이 제기한 검증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후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추가적인 비핵화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언급한 것입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북이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공개하고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간 비핵화 합의를 바탕으로 북미 간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동창리 폐쇄에 대한 검증과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등 현재 핵에 대한 비핵화 조치를 바탕으로 이후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의 상응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미국도 오늘 평양 공동선언의 발표를 함께 지켜봤을 겁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원 특파원,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일단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정상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트위터에 신속하게 반응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붙여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국제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는 동안 로켓 발사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는데 그 언급도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글을 추가로 올렸는데 영웅들의 유해가 계속 미국의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를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매우 흥미진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에 발표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미국의 최대 관심은 비핵화 관련 부분이었을 텐데요. 언론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평양 공동선언 내용을 신속히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AP, AFP 등 통신 등은 북측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 폐쇄하기로 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속보로 전했고 남북 정상이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 등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은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였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 간 합의가 북미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재방북, 나아가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 등으로 탄력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봅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특파원, 중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오늘 오후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공동선언 서명을 환영하고 이 남북의 적극적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공상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으로서 일관되게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해 왔다면서 이번 선언의 충실한 이행으로 남북 간 협력 그리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영내 평화와 안정 실현의 긍정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실행 합의가 나옴에 따라서 교착됐던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네, 북미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계속 배후론을 제기해 왔었는데 여기에 관세 전쟁까지 촉발돼서 중국으로서는 속내가 불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이 속내는 복잡합니다. 미중 관계의 변수 때문인데요. 공교롭게도 남북 간 이번 정상회담 도중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치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죠.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기 힘든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선언에도 중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퇴색됐습니다. 지난 12일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동반경제포럼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한국과 북한, 미국이라고 말해서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 속에 계속 역할을 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마차오쉬 중국 대사가 예정에 없이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사실상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못지않게 북한 문제에 민감한 나라죠.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나시나 특파원, 일본도 이번 정상회담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일본 언론의 관심이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방송과 신문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연일 주요 소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북 정상의 합의문 서명과 기자회견 소식을 상세히 전하면서 남북 합의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NHK의 경우 합의문 소식을 빠르게 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쇄를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해당 내용이 공동선언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됐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시설 폐기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이는 북미 협상의 파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절박했을 것이라는 자의적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예,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상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종전 북미 간 합의가 완전하고 조속하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선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실제로 이어질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스가 장관은 또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 및 정책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평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정보 공유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일정 첫날인 어제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가 확인될 때까지는 북한의 압력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남북 대화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매체도 정상회담 소식을 오늘 방송 첫 순서로 보도했습니다. 공항 도착부터 회담, 공연, 만찬까지 남북관계를 강조하면서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허효진 기자입니다. 어제 양 정상이 만나 포옹하던 장면은 북한 TV를 통해서는 오늘 전달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오늘 방송 첫 순서로 20여 분 길이의 영상과 함께 어제 회담 일정을 차례대로 보도했습니다.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근 4개월 만에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나누시며 뜨겁게 포옹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군부 인사들의 거수 경례가 그대로 전파를 탔고 최고의 예우를 의미하는 예포 발사도 방영됐습니다.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평양거리에서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며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을 밀착 보좌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은 편집된 걸로 보입니다. 어제 회담장이었던 노동당 본부청사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맞이하고 문 대통령은 방명록을 남깁니다. 의제로는 남북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북남 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회담이 끝난 뒤 평양 대극장에서 열린 환영 공연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당시 영상이 나오고 눈물을 훔치는 남북 관객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문난관에서 만찬이 진행될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화기애애한 모습이 줄을 이룹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옥류 아동병원과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함께 참관한 사실도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정상회담 둘째 날인 오늘 우리 시민들도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 생중계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은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TV 생중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 내용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길게는 뭐 60년, 70년 동안 내가 살아있을 때 이거 통일이 될까라는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2, 3년 전에 이렇게 확 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라는. 멀게만 생각됐던 북한이 새삼 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북한의 이미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하고 기대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지하철 승객들도 스마트폰 속 중계 화면을 통해 역사적인 평양 선언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남북 합의가 답답한 우리 경제에 숨통을 터줄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감도 내비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지금 경제 문제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경제들도 많이 갔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내수 문제뿐만 아니라 두 정상이 공동 선언 뒤 오찬으로 먹은 평양냉면. 유명 냉면집엔 보통 때도 대기줄이 길지만 오늘 정상회담을 보고 점심 메뉴를 바꾼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 먹으러 오려고 눈치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뉴스도 있고 해서 그냥 같이 겸사겸사 먹으러 왔어요. 냉면 한 그릇을 들이키며 앞으로의 남북관계 전망도 해봅니다. 지금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단 북핵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다음에 경제 협력 쪽으로 나아가서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조각조각 종이를 붙여 통일 한반도를 만듭니다. 언젠가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철도가 앞으로 이어지면 여행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되게 많은 여행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관광이 다시 시작되면 금강산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합의가 돼서 우리 남녀노소 다 금강산 관광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평양 공동선언을 지켜보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넘어 통일로 가는 희망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대해서 국내외의 각종 반응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고유한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그리고 김경진 KBS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평양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랄지 북미관계랄지 전망 혹은 개인적 바람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제가 듣겠습니다. 그동안 전례에 비춰보면 남북 사이나 북미 사이에 많은 좋은 합의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행하지 못한 그런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은 반드시 이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관행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풀어나간다는 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해서 지금 이게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는 지난 과거의 전체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네. 진리의 표준은 실천이란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얘기도 있는데 북한에서도 반드시 이번은 실천해야 이게 진리로 증명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이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고유한 교수님은 실천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진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문제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동력은 결국엔 비핵화 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평양 공동선언의 동력도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과 그 이후에 북미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건 핵 문제 진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의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있는 핵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전부는 아닐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는 북한이 자기들이 취해야 할 조치들의 기본적인 방향들이 좀 정해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 답해야 될 차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는 또 긍정적인 대응을 해주는 것이 상황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미국이 답할 차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무게감이 훨씬 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한반도의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함께 여는 평화, 그 역사의 순간들을 KBS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노원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 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